연속 확률 변수로 갑시다. 셀 수 없는 확률 변수를 우리는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키, 무게, 시간, 부피 이런 것들 있지? 다 연속 확률 변수입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키도 한번 설명했잖아. 키 얼마야? 160이에요 했을 때 진짜로 하면 160.1인데요. 진짜요? 160.1.1인데요.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갈 거 아니냐. 한도 끝도 없이 정확한 측정이라는 게 좀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이럴 때 안 잡을 수는 없고 잡기는 해야 돼. 그래서 구간으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확률 변수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이런 식으로 확률 변수를 구간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고요. x는 보통 실수를 줍니다. 됐죠? 그때 확률 질량 함수 fx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 셀 수 없으니 표를 만들 수가 없어. 뭐 언제일 때 확률, 언제일 때 확률 이런 식으로 표가 안 돼. 이 그래프를 표현해서 나타낼 수밖에 없고, 네, 그때 만약에 A에서부터 B까지의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이 면적이 구하는 확률이 됩니다. 면적이 확률이에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 여기까지 오케이? 당연히 면적이 확률이다 보니 fx는 x축보다 위에 있을 수밖에 없고요. 확률이 양수여야 되니까. 다음에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문제에서 정한 정의역의 끝까지의 전체 면적은 1이에요. 1. 됐죠? 이 정도가 이제 연속 확률 변수인데, 이러면 앞에 그 이상 확률 변수 쪽에서 이렇게 건너뛰었다 했잖아. 이장했잖아. 됐어. 유형 4번, 5번 57페이지 4번을 보시면요. 14번 문제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fx가 k에 6-x로 하고 x는 1부터 5까지다 이렇게 줬어요. k는 기본적으로 양수겠지. 그치? 왜냐면 그래프는 x축보다 위쪽에 그려져야 하니까 k는 기본적으로 양수일 거야. 그러면 그래프가 대충 이런 식으로 잡히겠지. 정의역은 어디부터 어디까지? 1부터 5까지 또 정의역을 설정을 했죠. 그러면 얘가 연속 확률 변수의 확률 질량,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전체 면적은 얼마가 나와야 돼? 1. 1이 나와야 된다. 아니 그럼 얘 사다리꼴이니까 여기는 4 정도가 될 거고, 아랫면에 1 집어넣으면 OK, 윗면에 5를 집어넣으면 K지. 그치?
사다리꼴의 면적을 2분의 1에 높이고 위아래 더하면은 6K다. 날라가면은 2가 되고요. 12K는 1이 나오셔야 돼서 K 값은 12분의 1이더라.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아니 그리고 18번 문제를 볼까요? 이 얘기하는 거야. 뭐 다른 게 없어. 참고로 지금 하는 거는 연속 확률 변수에서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연속 확률 변수 x의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되네. 정의역을 0부터 3까지다. 보자. 1을 기점으로 함수가 이제 꺾이는데 a는 당연히 양수겠지. 그러면 이렇게 돼서 3일 거고 0이겠죠. 그래서 무슨 일단 a 값부터 구해보자. 전체 면적이 얼마야? 1이지. 여기다 0 내면은 여기는 a가 될 거고 3 내면은 여기는 2a가 되시겠죠. 그럼 전체 면적 계산해봐. 너 1, 너 a, 2분의 1. 너 2, 너 2a 곱하면 4a다. 반띵 2a지. 근데 전체 면적은 당연히 둘이 더했을 때 2분의 5a는 1이니까 a 값은 5분의 2다. 이렇게 알려준대요. 근데 문제에서는 P 2분의 1부터 2까지의 확률을 구하라. 2분의 1이면 반틈 2분의 1부터 어디까지? 2까지의 면적. 이거 면적을 구해보세요. 파이팅입니다. 이게 내가 원하는 확률이죠. 왜? 아니에요. 적분으로 면적을 정의하는데 그러면은 밑에를 그려지면은 정적분 값이 음수가 나와서 위쪽에 있으셔야 됩니다. 그냥 네. 오케이, 이러면 이제 연속 확률 변수는 잠깐 살짝 찍어 맛보는 거고 이제 다시 연속 확률 변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봅시다. 상수함수 이렇게요? 상관없어요. 네. 여기랑 붙어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이제 정규분포라는 걸 배울 겁니다. 앞에 배웠던 이항분포는 왜 배운다 그랬어? 이산 확률 변수들 중에서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들 분포들 중에서 그거 하나 정도 따로 배운 거지. 그래서 똑같아. 연속 확률 변수들에 여러 가지 분포가 있어요. 뭐 누적 분포, 정규 분포, 무슨 분포 존나 많아. 근데 그들 중에서 고등학생이 배우기에 쉽고 의미가 좀 뚜렷한 정규 분포라는 거를 우리가 배울 거고요. 얘가 통계에서의 메인입니다. 이 통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정규 분포가 메인이고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와. 다른 건요 나올지 안 나올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 나올 수도 있고 뭐 내신이니까 골고루 내기는 하겠지만 메인으로 중요한 문제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정규 분포는 무조건 나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규 분포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노말, 정규가 이렇게 영어로 노말이라고 쓰거든. 가장 보통 형태의 분포다. 이상적이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있을 때 A부터 B까지 구간을 정해도 되고 그냥 무한으로 그냥 남겨놔도 되고 어찌 됐건 이런 형태의 분포를 정규 분포라고 해요. 여기까지 오케이. 당연히 가운데 부분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고 가장 뒤로 갈수록 가장 앞으로 갈수록 어느 쪽으로 가는 점점 줄어드는 이런 느낌의 분포를 우리가 이 정규 분포라고 해요. 알았죠? 근데 이 가운데 평균이 정규 분포 다 이런 모양입니까? 네. 다 이런 모양이에요. 정규 분포를 결정하는 거는 이항 분포는 B를 썼고 정규 분포는 N을 써요. 노말 해가지고 N. 이 정규 분포를 결정하는 요소는 두 가지야. 평균과 분산, 표준 편차라고 해도 되고. 평균하고 분산으로 분포의 모양과 위치가 결정이 됩니다. 평균은 당연히 커지면은 그래프가 어디로 가겠어? 오른쪽으로 갈 거야. 위치가 좀 바뀌어. 평균이 줄어들면은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지. 그치? 그러면 표준 편차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표준 편차는 위에 올라가 있는 벽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벽돌. 이 표준 편차가 커. 그래프가 커. 그럼 모양이 어떻게 되겠어? 눌릴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은 가져가면서 그래프가 눌리는 느낌이지. 이런 느낌이 될 거예요. 얘가 시그마가 커질 때. 네,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벽돌이 작아질 거 아니야. 그러면 그래프가 위로 탄성이 있게 이렇게 올라가겠지. 진짜로 탄성이 있어야 파는 비우지 시발. 이런 느낌으로 나오겠죠. 네, 표준 편차가 작아질 때.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다시 와서 일반적인 N 정규 분포가 하나가 있다라고 쳤을 때 당연히 이 극대값이 있는 자리가 평균이겠지. 표준 편차가 중요한 친구고요. 근데 정규 분포는 완벽하게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에요. 완벽하게 대칭. 당연히 정규 분포도 연속 확률 변수 중에서 의미가 있는 친구였으니까 확률을 어떻게 구하겠어? 면적으로 확률을 구하겠지. 그러니까 전체 면적은 얼마? 1. 1이 나올 거야. 또 그럼 평균 기준 오른쪽을 봤을 때 면적은 0.5 정도 되겠죠. 평균 기준 왼쪽의 면적도 0.5가 나올 거 아닙니까? 이해됐어요? 또 좌우 대칭이니까 평균을 기준으로 똑같이 가서 이만큼의 면적이야. n만큼 똑같이 가서 면적은 당연히 동일할 수밖에 없죠. 똑같은 간격만큼 벌어졌을 때 그때 면적.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근데 이 면적을 어떻게 구하냐? 아까는 직선이었잖아. 직선 따위였으니까 내가 그냥 적당히 함수값 잡아서 면적 계산했는데 얘는 면적을 다 계산을 해놨어. 문제에서. 그리고
이쪽 문제를 풀게 되면은 69페이지랑 70페이지 봐봐. 다 저렇게 표를 줘요. 표를 하나씩 던져줍니다. 왜냐면 얘 실제로 면적을 못 구해. 얘 지수함수야. 지수함수예요. 그것도 미치 미적분을 공부한 사람은 그냥 미치 2야. 2의 fx짜리 지수함수고, 문과 친구들은 뭐 2.7쯤 되는 놈을 밑으로 하는 중심 같은 유리함수가 합성되어 있는 개족 같은 놈이에요. 쟤를 적분을 해서 면적을 구해야 되는데 적분을 못해. 그래서 이제 이 정규분포 면적은 다 알려줄 거고, 우리는 그냥 눈으로 찾기만 하면 돼. 찾기만. 궁금하신 분들은 아마 책의 뒤쪽에 가면은 네, 뒤쪽에 가면은 표준 정규 분포표 해가지고 면적을 다 계산해 놓은 식새끼를 만날 수가 있어요. 저렇게 다 해놨어, 수학자 형님들이. 우리는 실제로 면적을 적분해서 구할 일은 없다. 그렇죠. 이 대칭성과 표준화라는 걸 이따 하긴 할 거지만, 이 시그마를 가지고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낼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표준화하기 전에 또 몇 개 정도 좀 풀어보자. 5번 문제를 볼까요? 20번 문제. 오늘은 딱 7번까지만 할게. 그렇지. 뭐 여기서 표준화까지 설명하고 하면은 또 오늘 좀 너무 과해서 2학년도 배웠고 과하기 때문에 7번까지만 하겠습니다.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m, 시그마 제곱을 따르는데 라면 바로 그림부터 그리는 거야. 윤영아 듣고 있지 개새끼야? 정신을 이렇게 못 차려. 평균이 m, 그래프 모양을 결정하는 시그마, 뭐 일단 오케이. 그때 옳은 것만 골라라. 기억을 보니까 x-a 왼쪽, x 플러스 a의 오른쪽이네? 확률을 구할 때. 보니까 똑같은 간격을 간 거지. 얼만큼? a만큼 가셔서. 여기를 m-a로 볼 거고 여기를 m 플러스 a로 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m-a의 왼쪽과 m 플러스 a의 오른쪽의 면적을 보라는 거죠. 확률을 보라는 게. 똑같나요? 네, 대칭이니까요. 대칭. 참고로 내가 p 얘는 뭘까? x가 m일 때 확률. 아니 뭐 m 싫어 뭐 한 11대 확률, 뭐 확률 변수 뭐 10으로 주든 30으로 주든 뭐 적당한 정의역 안에서 아무거나 숫자를 줬어. 딱 그 포인트에서의 확률은 당연히 0이야. 연속 확률 변수에서. 이 산에서는 값이 나오겠지. 적당한 함수 뭐 있다면 나올 거야. 근데 연속은 확률의 정의가 뭐였어? 면적. 정확하게 지금 평균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평균 이 선에서의 면적이 있어 없어? 없지. 0입니다. 알았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가끔 선생님들 이거 내더라고. 걸려 넘어지라고. 함수 값이 확률이 아니야. 면적이 확률이야.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높아요 선생님? 뭐든 있지 않을까요? 지랄하지 마. 오케이, 다음에 니은. 보자. 이따 오셨을 테. A 기준 왼
왼쪽 B 기준 오른쪽 더했더니 면적이 얼마야? 1이야. 만약에 A, B가 다르다고 가정하자. 다르다고 가정해. 만약에 A가 여기에 있고 B가 여기에 있다고 쳐봐. A 기준 왼쪽, B 기준 오른쪽이야. 이게 나오겠어? 안 나오겠지. 한참 부족할 거 아니. 전체 면적 1이니까. 그럼 내가 B를 좀 당겨가 보자. A랑 B랑 같으면은 A 기준 왼쪽, B 기준 오른쪽이니까 그거 되는 건 맞는데 B가 A보다 왼쪽으로 들어갔다고 칠게. 그러면 A 기준 왼쪽, B 기준 오른쪽이니까 이러면 여기 땅이 중첩돼서 1보다 커지지. 안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A 기준 왼쪽, B 기준 오른쪽이라고 했을 때 전체 면적이 딱 1이라면은 A, B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됐나요? 마지막 A가 양수일 때 평균에서부터 이 그림 너 재활용 좀 하자. 평균에서부터 A만큼 앞으로 가시고요. 그거 기준 왼쪽의 확률은 왼쪽의 면적은 0.5 더하기 M부터 M 플러스 A까지의 면적에서 0.5를 더한 거랑 똑같습니다. 예스지. 평균 기준 왼쪽 전체는 0.5야 면적이 얘들아. 반쯤이지. 됐죠? EC 5번. 정규분포는 n, 시그마 제곱을 따르더라. 나는 표현을 보자마자 그냥 일단 그리는 거지. 찍찍 대충 그려 됩니다. P M부터 X 값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M에서부터 스몰 x까지의 확률을 문제가 해놨대요. 표로 정리해놨대요. 그때 정규 분포 이번엔 평균을 45로 보시고 시그마 값을 4로 보라. 4로 보래. 그때 어디부터 어디까지의 확률을 구하래? 37부터 40 어디까지? 7까지네? 되니? 오늘 봐봐. 47이라는 건 문제에서 지금 저 표에 m 플러스 시그마의 0.5, 시그마, 1.5 시그마, 2 시그마 이런 식으로 가고 있잖아. 약간 시그마가 하나의 화폐 단위야. 이쪽에서. 1 시그마, 2 시그마 이렇게. 야, 47이라는 놈은 평균에서 얼만큼 간 거야? 이만큼 간 거지. 근데 시그마 값이 얼마냐 지금? 4야 4. 그 말은 2분의 1 시그마만큼 앞으로 간 거죠.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은 x 값이
평균 플러스 2분 0.5 시그마니까 여기 면적을 보아하니 0.1915다. 이렇게 계산을 하자는 거지. 이해됐어요? 다음에 37은 문제에서는 이거를 알려줬는데 M보다 오른쪽으로 가자는데 씨발 37은 왼쪽에 있는데 뭔 상관이야? 대칭이잖아. 그치? 45부터 37까지의 면적 이나 45부터 얼마냐? 8칸이지? 8칸 갔으면은 53까지의 면적은 동일하죠. 딱 중간이니까. 그러면 다시 53은요 평균에서 몇 시그마만큼 가는 거야? 몇 시그마? 이 시그마만큼 가는 거지. 8칸, 8만큼 갔으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그럼 평균에서부터 이 시그마까지의 면적은 얼마? 0.4772구나 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정답은 우리 더하기죠. 이렇게 구합니다. 이해됐어요? 범위는 안 나왔으니까 실수 전체가 전시지가 2로 그게 왜 중요한 거야? 다음에 이제 29번 문제. 또 정규분포는 n, 시그마 제곱에 따른 확률면서 x에 대해서 p, n부터 x까지는 오른쪽 표가 다 똑같은 세팅이지. 방금 풀었던 문제랑 그때 38막 8의 제곱이니까 정규분포가 있어요. 38,8의 제곱이다. 시그마가 8이다. 문제에서 A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A 기준 왼쪽의 면적이 0.933이야. 그러면 평균 기준 왼쪽은 0.5고 여기 0.4에 33가 되면 되는 거 아닐까? 전체 면적이 내가 원하는 0.933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제 표를 보니까 A는 433이면 얘는 평균에서부터 1.5 시그마만큼 가는 새끼구나. 지금 평균은 얼마예요? 38이죠. 시그마는 얼마예요? 8이죠. 이렇게 해서 A 값을 간단하게 구해낼 수가 있죠. 됐죠? 그러니까 이직거리만 잘하면 돼. 정규분포가 그럼 끝나. 이쪽에서 니들이 평균을 구할 일도 거의 없어. 평균을 못 구해. 니들이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 구해져 있는 걸 찾을 수는 있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통해서 찾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 이산확률 변수에서처럼 확률 다 일일이 잡아가지고 곱곱곱 더해서 평균 만들고 그런 짓 안 해. 분산 안 해. 표준 편차도 안 해.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문제에서 준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가지고 분포를 만든 다음에 계산만 하면 돼. 틀릴 수가 없는데 잘 틀리더라고 친구들한테. 알았죠? 이 함수식 궁금하면 구글에 쳐봐. 똑같이 생겼어. 알았지? 지금 몇 시냐고요? 벌써 일찍 끝나나 있는 거지 뭐. 하여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7번까지만 이왕 7번까지만 풀어오세요. 왜도 뒤쪽에서 보면 넓이가 생기겠지. 잠깐 만나는 게 아니라 계속 만나는 거. 싫다.
진짜 전체적으로 힘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밖에 안 해. 아 근데 지금도 많이 끓였지 않을까? 근데 예강 처리해도 돼. 상관없어. 어차피 마지막 대선 똑같이 나와. 상관없어. 똑같이 나와요. 마이너스를 어느 단계에서 붙이냐의 차이지 결과는 똑같습니다.